안녕하세요. 스탕나우 아카데미 이지스입니다. 자, 세력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세력주를 잡아내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참고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력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세력주에는 자, 이걸 찾는 데는 평소 스타일이란 게 있습니다. 종목의 스타일인데 이 평소 종목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자,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타이핑을 좀 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술적 분석은 차트 분석이죠. 분석인데 데이터 분석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습관이 있고, 그리고 어떤 동물도 그렇고 인격체에도 습관이 있듯이 또 주식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과도 비슷합니다. 다다고 할 수 있는데, 종목들도 비슷합니다. 자, 종목들마다도 어떤 A, B, C, D 종목마다 모든 세력이 다 모든 종목을 다 관리하진 않아요. 세력이라는 어떤 주체도 주가를 주로 주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세력이라는 주체도 각 종목마다 다르고 그 종목의 특성과 세력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종목의 특성마다 스타일이 각자 다르다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끼가 있는 종목이 있고 끼가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끼가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급등의 끼질이 있는가 아니면 급등의 끼질이 좀 부족한가, 자질이 부족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종목의 어떤 강약을 조금 예측할 수 있겠죠. 100%는 없지만 이런 것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성제약이란 종목인데,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죠. 바이오인데, 자, 2018년 7월 3일 날 13,750원이 최저점이었습니다. 이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등락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13,750원에서 자, 2018년 9월 5일 49,300원까지 단번에 거의 4배 가까이죠. 거의 400%가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거의 한 3개월 동안 상승한 것 같은데, 2달이에요, 2달. 정확히 보니까 2달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2달 정도 만에 49,300원까지 올랐다. 거의 400% 상승을 이루었는데, 이 종목이 과연 이때만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과거 이전에도 상승 급등 이력을 보였던 종목으로서 스타일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2017년 12월이죠. 2017년 12월에도 자, 한 차례 2017년 말에도 한 차례 자, 3,760원이었던 종목이 26,350원까지 거의 8배, 7배 내지 8배를 한 번 뛴 종목이에요. 한 번 뛴 종목이고,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이 그 다음 상승을 또 주도를 한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 내려와서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던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떨어졌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도 요 근래에도 연속된 상승을 보여주는 끼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이전에 상승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중에도 사이클이 오면은 반복적으로 급등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의 특성을 찾으면 굉장히 매매하시는데 편할 수 있고요. 자, 과거에도 이전에 14년도만 해도 이때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급등을 3,455원에서 9,320원까지 급등을 중간중간에 해주는 성향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질이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급등 중에서도 또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급등하는 주도 급등이 잘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단박에 좀 치고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 종목이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날 시가가 이 위에서 시작합니다. 갭을 상당히 많이 띄우죠. 갭을 띄우는데 이 갭 차이가 대략적으로 시가가 플러스 12%에서 시작했습니다. 플러스 12%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당시에 30% 상한가를 간 이후에 플러스 12%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총 42%가 올라간 채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띄우고 또 현재 자리 추세 유지하고 보시면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너지지 않는 모습. 현재 여기 바닥권을 무너뜨리지 않고 조정을 예쁘게 하다가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갭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 기준봉이 나온 뒤에 여기 저점을 깨지 않은 채로 그대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또 보여주고, 보시면은 계속 상승하고 갭 띄우고 상승하고 갭 띄우고 저점 안 무너뜨리고 상승하고 저점 안 깨고 상승하고 계속 저점을 유지해주면서 상승하는데 거래 대금이 뭐 3천억대 거래 대금이 막 나옵니다. 보시면은 260억, 2030억, 또 2340억, 또 2000억, 2900억, 뭐 거의 3000억 가량의 이런 힘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 저번 시간 강의에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금과 거래량과 세력의 자금이 이만큼 많이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 수상한 것이 100%는 아니지만 여기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어때요? 거래량 실종하죠. 없어요. 없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바닥을 잡아주는 건지 봅니다.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가에 대한 여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가를 보면, 자, 어디서 정확히 바닥을 잡았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여기서도 한번 먹을 수는 있었지만 정확히 바닥을 잡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은 이쯤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확실하게 1바닥, 2바닥, 3바닥, 4바닥 바닥을 한 여기 밴드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찍어주고 찍어준 다음에 상승을 하는데 21선은 확실하게 탈환한 이런 자리, 혹은 여기 첫 번째 봉우리 자리, 이런 자리 정도나 돼야 확실하게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이쪽 권역이 바닥이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현재 보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량이 많고, 물론 회전도 했겠지만 이렇게 많은데 현재 자리에서 추가 하락을 보이지 않고 여기서 받쳐준다. 가격 관리 주체가 있구나, 돌려주는구나. 그러면서 먹을 구간들 저항별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물량이 들어오면 세력은 어떻다? 한 번에 다 털고 나갈 수 있다? 없다. 한 번에 다 못 털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관리가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어쨌든 간에 관리를 중간에서 해주고, 그렇다면 세력의 평단가는 이 정도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자, 관리를 해준 뒤에 다시 한번 충분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보시면은 사실상 이렇게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주다가 현재 자리, 이거는 미스터 블루 강의에도 나와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말라있는 상황에서 여기 저항선인데 저항에 가까워지고 거래량이 말라가는 와중에서 거의 추세를 깨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종목들 보시면 주목하라고 했죠. 이 고점을 넘어가면서도
거래량이 마르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추세를 유지하면서 꺾이지 않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상향을 다시 한번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성제약은 과거에 굉장한 주도주로서 작용을 했었다.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동성제약 말고도 또 다른 종목의 예시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동성제약 말고 자, 뉴프라이드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마리화나 관련한 종목인데 이 종목 자체가 지금은 안 좋습니다. 이건 작전주 성향이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 자, 보시면은 그냥 갭 띄우면서 상승해요. 보시면은 거의 당일의 종가와 그날의 시가가 이어져서 시작하는 게 없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조정 기간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에요. 한 4, 5일 정도. 그 다음에 바로 상승합니다. 보시면은 상승 곡선 자체가 굉장히 가파른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화끈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성향은 어떻다. 만약에라도 세력주로 급등을 했을 때 어떻다. 아, 다음날 갭이 뜰 가능성이 높겠구나. 아, 이렇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아,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또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또 갭시가 음봉을 띄우는 부분이 있는데, 갭시가 음봉을 띄웠다가 다시 밀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자리들을 보시면서 여기 앞에서도 벌써 성향을 보실 수가 있는 게, 갭시가 음봉을 띄운 뒤에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밑으로 내리는 앞에 봉을 보시고, 뒤에서 10월 14일이죠 보시면은 종가 여기 그 다음에 고점 찍고 또 내리는 모습, 이런 성향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봉우리의 캔들의 생성 성향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이 과거에 이런 끼와 급등의 끼질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다시 2017년 12월 또 2018년 이때 당시에 또 가파른 상승을 보일 수 있었다. 연속 상한가로서 거의 보시면은 갭으로 엄청 띄우죠. 이런 성향을 분명히 보일 수 있었다. 보시면은 시가와 그날 당일 시가와 종가가 이어지지 않고 계속 갭을 띄워서 상승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양? 자, 갭시가 음봉 그대로 떴다가 밑으로 내리는 음봉 또 나오죠. 자, 이거는 이 과거에도 나왔었는데 2017년 말 급상승 당시에도 똑같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느냐? 자, 올렸죠. 올린 다음에 하락을 하는데 자, 하락했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 모습이 또 보이죠. 자, 어떻게 보면 큰 봉우리 추세로 보면 이런 추세인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 고점을 크게 보면 두 번 고점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인다.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은 한 번에 물량을 다 만약에 털고 나가게 되면 이분들도 평단가 손해니까 다시 한번 가격을 상승시켜서 개인들의 어떤 매수를 유도하고 여기서 떠넘기고 나가는 작업을 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역시 갭시가 음봉을 띄우고 밀려 내려왔죠. 똑같죠. 과거 이전의 뉴프라이드 스타일도 똑같았죠. 자, 갭시가 음봉 띄우고 내려왔죠. 갭시가 음봉 띄우고 내려왔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고 특징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자, 과거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MPU로서 삼성전자에게 삼성 SDS에 인수한다는 피인수설 때문에 상승을 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에 과연 이런 뉴스와 함께 그냥 단순히 떴을까? 아니, 그게 아니고 과거에 상승 급등 이력이 있었다. 언제 있었냐? 보시면 과거에는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인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 약간 다른 성향이 보이는 게,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방금 보신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갭 띄우고 그냥 떠서 갔다가 확 꺾였다가 그냥 띄우는 성향을 보였다 하면은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양상이 떴다가 갭시가 음봉으로 밀어요. 하락시켰다 다시 올라오고, 보시면 올렸다가, 자 보겠습니다. 자, 올렸다가 그대로 음봉으로 밀었다가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근처에서 윗꼬리 양봉, 윗꼬리 주고 밀렸다가 또 밀렸다가 또 밀렸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그새 몸통 중반까지 침범했다가 올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그쵸, 약간 성향이 변칙성을 조금 보입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좀 올렸다, 그냥 이렇게 올려버렸다 하면은 얘는 들쑥날쑥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파양을 어느 정도 그리면서 뭔가 조정, 숨고르기가 좀 깊게 들어오면서 올리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릴 때, 단박에 올릴 때 기준봉이 나올 때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팍팍 터지는 구간이 되는 거죠. 보시면 이와 같이 이런 성향을 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보통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는 소위 상따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뉴프라이드가 훨씬 더 유리한 종목이었겠다. 왜? 그 종목은 상한가를 만들면 다음날에 그대로 뜨고 또 그대로 뜨고 이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렸다가도 이렇게 확 꺾어버리면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은 그대로 물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털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점을 잡거나 단타를 치거나 여러가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픈베이스와 같은 종목이 뉴프라이드보다 더 공략하기 어려웠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종목의 스타일이 다 다르다 보니 세력주도 세력주 나름이고, 어떻다, 세력 급등주의 끼질이 있는 종목이 확실하게 급등을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루콤 같은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블루콤 같은 종목 보시면은 우하향을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하향을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역배열, 만성 역배열로 자리가 갔는데, 이 종목이 급등을 할 때의 모습을 보시면은 급등을 잠시 시켰다가도 그대로 보유선 아래로 확 꺾여서 하락을 해버립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양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급등을 시켰다가 올리더니 고점에서 꺾일 때 다시 한번 더 밑으로, 보유선 밑으로 크게 하락을 시켜버리는 이런 스타일을, 성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흘러내리죠. 이와 같이 흘러내려버리는 이런 안 좋은 모양이 띄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고점에서 급등을 시켜서 고점을 주고 나면 떨어뜨릴 때 조심해야겠구나. 이 종목의 스타일은 많이 미는 스타일이구나. 오히려 급락을 초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마다 고유의 스타일이 있고, 자, 세력의 급등주를 단타를 치는 입장에서는 과거에 세력이 개입을 한 종목인지,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힘 좋게 급등한 종목인지 등등의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목의 평소 끼를 봐라, 기질을 봐라. 이 종목이 과연 상승할 종목인지, 과거에 급등 이력이 있었던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스타일을 파악하시면 종목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스탕다운 아카데미 네이버 주식카페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가입인사 글 1개와 댓글 1개 쓰시면은 저희 기초 자료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식 정보 공유 받으실 수 있고, 들어오셔서 같이 많이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